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요, 실제 법원 판례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법적으로 밀린 양육비를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 그 모든 과정을 아주 명쾌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대신에 법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실제 사례의 주인공은 지은 씨입니다. 이혼한 전 남편 민호 씨한테 몇 년 동안이나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었죠. 민호 씨는 만날 때마다 늘 똑같은 핑계만 댔어요. 뭐 사업이 어렵다, 돈이 없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지은 씨는 당장 애들 학원비는 커녕 생활비도 빠듯한데 정말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돈 없다던 전 남편이 글쎄 새 여자친구랑 해외여행 가서 찍은 사진을 SNS에 떡하니 올려놓은 거예요. 이걸 본 지은 씨 심정이 어땠을까요? 배신감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법으로 해결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밀린 양육비가 무려 3,200만 원. 이게 그냥 돈의 액수가 아니잖아요. 아이가 크는데 꼭 필요했던 아이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돈이었습니다. 더는 참을 수 없었던 지은 씨, 결국 법원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지은 씨가 법적 절차를 시작하자마자 법원이 가장 먼저 칼을 빼어듭니다. 그 첫 번째 조치가 뭐였냐면요. 아주 강력한 경고장, 바로 이행명령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은 씨 입장이었다면 어떤 법적 카드부터 꺼내시겠어요? 지은 씨는요, 아주 효과적이면서도 기본적인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습니다. 그게 바로 이행명령 신청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법원이 공식적으로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당신 당장 돈 갚아 하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부탁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법의 힘이 실린 명령인 거죠. 이 이행명령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법원이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계속 버티면 최장 30일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처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신체의 자유를 뺏을 수 있는 거니까 정말 강력한 압박 수단이죠. 바로 이 지은 씨 사건 때문에 법원이 양육비 이행 명령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딱 세우게 됐는데요. 이게 앞으로 비슷한 소송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과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는지 그 명확한 기준을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법원은 이미 약속을 어긴, 그러니까 밀린 3,200만 원에 대해서는 당장 지급해 하고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직 날짜가 돌아오지도 않은 미래의 양육비까지 미리 내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 왜 그랬을까요? 법원의 논리는요, 들어보면 아주 간단하고 상식적이에요. 이행명령이라는 건 약속을 어겼을 때 내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의무는 어겼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그래서 미리 처벌을 전제로 명령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중요한 원칙들이 있어요. 첫째, 법원은 언제까지 갚아라 하는 명확한 날짜를 꼭 정해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돈 갚을 사람한테도 준비할 시간을 주는 거죠. 둘째, 사정을 봐서 나눠서 갚으라고 분할 납부로 명령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원래 빚이 깎이는 건 절대 아니라고 못을 박았어요. 받을 돈은 다 받는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지은 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금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위한 아주 실용적인 단계별 가이드를 알려드릴게요. 이제 감정 소모는 그만하고 법적 절차에만 딱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양육비를 받아내는 과정은요, 이렇게 단계별로 압박의 수위를 점점 높여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기본인 이행명령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안 주면 과태료나 감치, 그래도 버티면 월급 압류, 최후에는 면허정지 같은 초강력 제재까지 이어지는 거죠. 만약에 이행명령을 받고도 계속 버틴다? 그럼 이제 이런 구체적인 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하거나 아니면 진짜로 30일 동안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 2단계까지 오면 대부분 압박을 느껴서 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전 배우자가 꼬박꼬박 월급 받는 직장인이다. 그러면 이 직접 지급 명령이 거의 최고의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아예 그 사람 회사에다가 월급에서 양육비 떼서 이쪽으로 바로 보내세요 하고 명령하는 거거든요.
상대방 손을 거치지 않으니까 제일 확실한 방법 중 하나죠. 그런데도 돈을 안 주는 정말 악질적인 경우에는요, 최근에 법이 더 강해져서 운전면허를 정지시키거나 해외로 나가지 못하게 출국 금지를 시키거나 심지어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해버리는 조치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자, 지금까지 복잡한 법 이야기를 쭉 해왔는데요. 이 모든 법적 절차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짚어볼 시간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딱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바로 우리의 아이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양육비는요, 부모가 주고 싶으면 주고 아니면 마는 그런 선물이 절대 아닙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마땅히 누려야 할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권리, 바로 생존권 그 자체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 판례를 통해서 법이 어떻게 아이의 권리를 지켜주는지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법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알아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그걸 지키기 위해 행동으로 옮길 때 비로소 법은 우리의 편이 되어줄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첫걸음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